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커피 숍 중에 하나인 테라로사 이 광화문점에 가가지고 이번에 테라로사에서 낸 잡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025년 3, 4월 호 테라로사에서 이제 발간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잡지 하나만 우리가 보더라도 테라로사의 커피를 마실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왜 그런지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커피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제가 공인중개사지만 경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커피 산업도 어쨌든 장사잖아요. 커피의 원가와 원두의 재배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혹시 아시나요? 커피는 사실 원두는 가공을 해서 우리가 보는 검은색으로 되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뭐 베트남, 뭐 콜롬비아 이런 곳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열대 기후가 그 커피를 재배하기에 가장 좋은 곳들이 그런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을 기준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커피 사장님이 사실 이 커피 시장의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경제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힌트가 무엇이냐면 이 테라로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사실 21년 동안 금융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렇기에 이렇게 사실 커피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같은 일반인도 알기 쉽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금 이 그 온두라스 커피 1파운드당 4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고환율까지 이 겹쳐서 한국의 커피 시장이 흔들리고 있죠. 저도 잘 모르지만 커피 가게 사장님들한테 이게 원가가 많이 올랐냐고 물어보면 진짜 많이 올랐다고 다들 이야기를 일관적으로 하세요. 물론 이제 일반인인 제가 정확히 어느 정도 올랐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마진이 좀 일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대번에 누구나 그냥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는 기후의 변화가 가장 크다는 거. 사실 커피를 재배하는 국가에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 줄어든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 그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커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라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 사실 이제 드립커피, 이런 스페셜티 커피,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기후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거기서부터 모든 가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보면 2024년 여름 브라질의 커피 수확량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전 세계 커피 공급량이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 세계 커피 재고의 부족과 시장 가격의 변화를 예고했다. 자, 지금 수요가 엄청 많죠, 커피에. 커피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은데 공급이 부족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뛰겠죠. 가격이 뛸 거를 누가 가장 먼저 알아챌까요? 놀라운 거는 이거는 가장 먼저 빠르게 알아채는 거는 커피를 소비하는 사람, 커피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금융업자들이 기가 막히게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가격을 선점합니다. 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소비하는 커피 있잖아요. 커피나 밀, 쌀, 카카오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사실 기계처럼 우리가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농부분들이 그 계절과 기후에 따라서 굉장한 노력과 피와 땀이 섞여서 그 노동력에 의해서 일정하게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사고 또 살 수 없어. 10,000개를 샀다면 좀 기다렸다 다시 또 10,000개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 시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제가 한번 써봤어요. 자, 커피, 밀, 쌀 이런 것들은 공급량이 이게 무슨 우리가 지폐 찍어내듯이 찍을 수가 없는 농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선물 시장은 사실은 주식 시장이라고 봐야 돼요. 어떤 시장이냐면 미래에 이 커피 가격이 지금 커피 원두가 원래는 1,000원인데 지금 공급량이 부족해서 1,500원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리 1,200원에 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오를 것을 감안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먼저 사놓는 거죠. 조금이라도 싸게. 이게 바로 주식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먼저 아직 나오지 않은 커피를 원두를 사놓는 거죠. 1,200원에 사놨어. 그 다음에 커피가 나오기까지는 3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 커피가 나왔을 때 뒤늦게 내가 먼저 사놓은 가격이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선물 시장, 이런 농작물에 대한 선물 시장은 미래의 그 농작물의 값어치, 그리고 공급과 수요, 또 가치, 가격의 변동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C 프라이스 또는 아라비카 NY 커피 프라이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하나의 선물 시장으로는 사실 이런 C 프라이스나 아라비카 NY 커피 프라이스를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국제 커피 기구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그래서 ICO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ICO 국제 커피 기구에서 이 미국과 유럽의 거래소를 기반으로 콜롬비아 마인드, 여기 나와 있죠. 콜롬비아 마인드, 아덜 마인드, 그리고 브라질 내추럴, 그리고 브루스타, 이런 것들을 네 가지 상품의 거래 가격의 비중에 따라서 합성하고 그렇게 만든 지수를 ICO Indicator Price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선물 지수로 우리가 종합하는 거죠. 뭐 보면 다양하게 있죠. 뭐 USA, Germany, 프랑스, USA, Germany, 프랑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개가 있고 여기 이제 종목들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비율들을 정해서 이렇게 콜롬비아 마인드에서는 12%, 아덜 마인드에서는 21%, 브라질리언 내추럴에서는 30%, 그리고 로부스타가 뭔지 난 잘 모르겠네. 어쨌든 뭐 보면은 뭐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뭐 여러 가지, 우간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37% 가장 비중이 높아요.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게 이제 선물 지수를 형성하는 어떤 요인인가 보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선물 시장을, 그 선물 가격을 딱 개념을 정한다는 거죠. 복잡하죠. 근데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래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 미리 내가 싸게 사기 위해서 이제 가격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이게 형성된 거잖아요. 근데 이 선물 시장은 사실 이제 변동성이 심한 상품 시장에서 위험을 회피하고 가격 안전성을 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커피 시장에서 실제로 커피를 팔고 그리고 원두를 생산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선물 시장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어? 여기도 나와 있듯이 그 실제로 커피가 원두가 생산되고 있는 지역에 사람들은 사실 농부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물 시장은 사실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한 그 뭐 이런 환매수 같은 고차원의 금융거래 지식이 필요한데 농부들이 그런 지식이 있겠냐는 거죠. 없다는 거죠. 어? 그리고 다 저개발 국가여서 농사에 집중하기 바쁘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커피 가격이 사실 커피를 생산하는 그 원두를 키우고 재배하는 농장민들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금융업 종사자들에 의해서 이 선물 지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죠, 사실. 그래서 야, 진짜 이게 똑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재밌기도 하지 않아요? 원두를 재배하고 생산해내는 생산자가 원두의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업 종사자가 원두 가격을 정한다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런데 금융업자에 의해서 이 선물 지수가 형성이 되지만 사실상 가장 근본적인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커피 가격이 높아졌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커피 가격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994년 커피 가격이 한번 급등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브라질의 기상이변으로 엄청나게 서리가 발생해서 생산량이 급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이제 줄어든다는 걸 알았어. 그럼 이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아냐? 금융업자들이 알고 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비싸질 걸 알고 덜 비쌀 때 선물 시장에서 주식으로 사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아라비카 커피가 단기간에 2배 이상 폭등했다고 나오잖아요. 갑자기 폭등한 거죠. 그러니까 금융업자들은 정말 똑똑하죠. 기후가 안 좋다는 걸 알고, 그러면 잠깐. 그 커피 시장에 커피 재배가 어려워지겠네. 공급량은 떨어져. 근데 보니까 수요는 높아. 아, 이 주식은 폭등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야겠다 하면서 사겠죠. 그러면 어떻게? 시장에서 실제로 이 커피를 팔 때에는 사실은 커피를 재배하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 금융업자들이 가격을 이미 정해놓은 것에 있어서 실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이 거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가격이 안정됩니다. 왜? 사실 이 기상 이변이 사실 브라질의 커피 생산에 크게 지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이제 안정세를 이제 걷죠. 그러다가 엄청 이제 베트남에서 로부스타의 공급 과잉으로 아라비카 커피 가격의 하락을 압박했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엄청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수요보다. 그러니까 커피 가격이 막 내려가. 그러다가 2011년도에 또 커피 녹병, 과도한 강우로 콜롬비아 커피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금융업자들이 기가 막히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또 급등해. 그러다가 2021년도에 어떻게 되냐? 팬데믹 이후 이제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고 공급이 지연되고 또 국제 유가 상승됐어요. 그러니까 비료라든지 농자재 가격이 당연히 그러니까 배달 운송비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쿠팡으로 우리가 배송을 시키면 보통 이제 택배비가 3,000원이잖아요. 3,000원이 아니라 6,000원이 된 거야. 왜? 기름값이 상승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택배비가 6,000원이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커피를 키우기 위해서 비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가격이 2~3배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커피 주요 생산 지역에 서리까지 발생했어.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휘발유를 붓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부족하고 생산 비용은 증가해.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 걸 알고 또 금융업자들이 또 사 선물을.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폭등했다. 더 폭등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이 지금의 가장 이 원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첫 번째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온두라스 현지에서 직접 경험했을 때 지금 강추위가 거기에 있고 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산지에서 가뭄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배가 지금 신통치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환율까지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격의 휘발유가 지금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도 지금 그 1달러에 거의 1,450원인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커피를 팔 때도 살 때도 이 기준이 사실 달러가 공용 그 화폐 가치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국의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그 미국의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 돈으로 살 거 아니야. 미국 사람들이 살 때는 싸게 사는 그런 느낌이지만 이 자국민들이 팔 때는 이 가격이 좀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네. 어쨌든 그건 어렵고 패스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악재가 겹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기후가 이상하잖아요. 그 브라질 같은 경우도 너무 더워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와. 너무 덥고 비가 안 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피가 재배가 어려운 거야. 그런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응?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지난 5년 동안 커피 생산 지역은 가뭄과 서리, 폭우와 같은 악천후로 인해 생산량 감소와 그리고 품질이 떨어졌다. 그리고 지속적인 생산 부족은 공급 부족을 초래해서 가격 상승을 더 부추겼다. 또 금융업자들이 선물 엄청 샀겠죠. 결국 세계 커피 공급의 50%를 차지하는 브라질과 베트남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시장과 교란과는 상관없이 최대한 저렴하게 생산한다는 효율성에만 두고 접근했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산지의 농장과 농부들을 밀어냈고 그로 인해 전 세계 대체 생산량이 감소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뭔가 이게 단순히 커피가 그 검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고 한 나라의 경제, 기후 그리고 그 농부들의 경작, 이익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이유를 우리가 잘 이 글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테라로사가 알려주고 있다. 테라로사가 이렇게 어렵게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커피 시장에 대해서 알기 쉽게 표현해 놨잖아. 그러니까 테라로사 커피는 마실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2025년 2월 C 프라이스 가격은 커피 선물 시장의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생산량이 줄어들 거래. 그러니까 어떻게? 금융업자들이 또 선물 엄청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폭등한 거야. 폭등한 거야. 왜?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공급이 어렵다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수요는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지. 가격이 오를 걸 알고 더 조금이라도 쌀 때 주식업자들이 주식을 사는 거지. 커피 선물 지수를 사는 거지. 선물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니 안 그래도 생산량이 부족해. 공급이 부족한데 가뜩이나 그 가격이 오를 건데 더 올리는 거지 금융업자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돼? 실제로 3개월에서 9개월 뒤에 커피를 팔 때는 더 올라간 가격으로 이걸 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국가
일반 커피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테라로사라든지 테라로사나 이런 곳들은 현지에 이 마케터들과 응? 이 유통업자들과 계약을 해서 대규모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가격보다 조금 싸게 살 수 있다고. 근데 일반 업자들은 어떻게? 일반 업자들은 그러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직격탄이죠. 매출이 줄어드는 거야. 월세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커피 장사도 이런 커피 시장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재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최고치에 달했다. 근데 이 파운드당 지금 4달러까지 올랐는데 사실 5.5달러까지 인상을 예측할 수도, 그리고 10달러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코코아 선물이 2023년 12월 18일 날 1톤당 3,849달러였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약 500만 원이에요. 근데 정확히 1년 뒤 24년 말에 코코아 선물 시장의 가격은 12만 565달러. 그러니까 이게 1,800만 원이거든요. 500에서 1,800만 원으로 300%가 증가한 거예요. 커피 가격도 지금보다 3배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제 극심한 가뭄과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커피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너무 낮을 때.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랑 이거 똑같은 거지. 서울의 아파트는 한정적이야. 살고 싶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반포 반포 그 아파트 보세요. 30평대가 5, 60억 하잖아. 커피 가격도 우리가 지금은 4,000원, 뭐 4,500원. 그 지금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 4,700원일 거예요. 근데 그게 6,0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요소들인 거죠. 응?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브라질과 베트남의 수확량이 증가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커피를 소비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 원두를 생산하는, 재배하는 농부들도 너무 욕심 부려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돈을 못 벌어서도 안 돼. 그들이 이 원두를 재배해줘야 우리나라까지 원두가 와서 이 커피 가게 사장님들이 커피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먼 나라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그 가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결국 그 유통업자들이 유통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원두를 최종적으로 받아서 그 뭐 로스팅을 하거나 블렌딩을 하거나 해서 커피를 파는 사람, 그리고 소비하는 사람까지 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도면은 소비할 수 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서로 좀 배려와 존중을 해줘야 이 커피 산업이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야기할 건 너무 여기 많은데 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커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요? 또 C 프라이스, 선물 가격의 그 변화로 인해 실제 커피 시장의 변화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있나요? 또 불안정한 시장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응할 계획인가요?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국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근데 결국엔 사실 저는 이런 말들이 제일 와닿았어요. 커피 가격이 오르더라도 커피의 품질이 오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가 얼마나 만족하는지가 마지막 품질을 완성하는 단계다.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있어야 커피 농부도 커피 산업도 함께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커피 한 잔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구 반대편 그 어딘가에 있을 농부들의 섬세한 노력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의 커피가 실제로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 테라로사에서 이렇게 발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테라로사에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알면 사실 테라로사에서 만드는 그 커피 가격이 게이샤는 12,000원이고 다양한데 그 가격이 그렇게 우리가 못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 소비자도 똑똑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